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가 천선하는 문씨 문가천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입사해서 지금까지 저의 절약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요. 학자금 대출이 있어서 0이 아닌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어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정해놓은 일정한 금액을 학자금 대출 상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 집에서 함께 생활했기에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2022년이 끝나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월급이 적은 편이었어요.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 사용했던 종잣돈 모으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회초년생이 돈 모으는 데에는 예금, 적금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투자 마인드를 떠나서 돈을 모아본 적이 없는 사회초년생에게는 돈을 모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합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자동이체로 저축부터 하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1년짜리 정기적금으로 시작했어요. 자유적금은 안 돼요. 매달 정해진 금액을 자동이체로 12월간 납입해요. 그 정기적금이 1년 만기가 되던 달이 마침 성과급이 지급되는 달이었어요. 1년 만기된 적금에 성과급을 더해서 1년짜리 예금을 가입했어요. 그리고 다시 반복하고요. 매달 모으던 금액 그대로 1년짜리 적금을 새로 가입해요. 다시 1년이 지나 두 번째 적금이 만기되면 거기다 그 해의 성과급을 더하고 만기된 예금을 더해 다시 1년짜리 예금을 가입했어요. 이런 식으로 4년은 꾸준히 모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모은 돈의 100%가 적금으로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펀드, 주식 등을 하면서 비율은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바라고 바라던 내 집 마련을 실행합니다. 2021년 영끌로 꼭대기 잡은 사람, 네, 바로 접니다. 실거래가 계속해서 최고가를 갱신하던 그때 꼭지를 덜컥 잡았어요. 내 집 마련을 하며 겪었던 스토리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네이버 부동산 호가만 보면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은 거의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 묶여 있어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예금, 적금은 전혀 못하고 있어요. 펀드, 주식도 거의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소득이 높지 않았기에 보금자리로는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었고 덕분에 지금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적금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들어가고 있어요. 영끌이었지만 적은 월급에도 제가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절약 방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가계부 쓰기. 2018년부터 엑셀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도 쓰고 있지만 형태는 계속 바꾸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초창기의 가계부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최근에 부동산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면서 엑셀 가계부를 다시 뜯어 고치는 중이에요. 제 가계부가 좀 더 다듬어지면 여러분께도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엑셀로 가계부를 쓰는 것은 익숙하고 편리하면서 도표 함수를 이용해 내 맘대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출 즉시 실시간으로 작성이 어려워 한 번에 몰아서 입력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가계부 어플과 엑셀을 동시에 사용했어요. 엑셀은 일주일에 한 번만 작성하고요. 매일 생기는 지출은 제가 이 돈을 왜 썼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어플로 그때그때 간단하게 메모해두고 있어요. 엑셀을 작성할 때는 어플만 열어서 제가 작성해둔 메모를 보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가계부를 쓰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가계부를 적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의 기계처럼 적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5년째 겪고 있어요. 이제 제게 딱 맞는 가계부 체계를 찾고 싶어요. 가계부를 좀 더 잘 활용하고 싶은데 아직은 많이 어렵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가계부 활용 교수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두 번째, 최저가 구매하기. 지금은 심하게 최저가에 집착하지는 않지만 한참 종잣돈 모을 때는 심각하게 집착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헤어에센스 하나를 산다고 하면 먼저 인터넷에서 최저가를 찾아요. 단순히 최저가 검색이 아니라 사이트에서 주는 쿠폰이나 적립금을 사용하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이트마다 로그인해서 결제해야 하는 최종 금액을 비교해 가장 저렴한 사이트를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프라인 매장을 돌아요. 할인 이벤트나 1+1 행사 또는 할인 쿠폰, 적립금 등을 생각해서 어제 저장해둔 온라인 최저가와 결제 금액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스타벅스에서 주문을 할 때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사이렌 오더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먼저 쿠폰 거래하는 어플에서 스타벅스 쿠폰 중에 어떤 쿠폰을 얼마의 금액에 구매할 건지 결정하고요. 스타벅스 어플에서 별을 적립하기 위해 차액을 1,000원 이상 결제하게끔 만들어요. 차액 결제 금액이 2,000원 이상이면 쓸데없는 지출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금액에 맞춰서 바꾸었어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 시간을 얼마나 많이 써왔을까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이 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시간을 아끼는 것보다 이렇게 한 푼, 두 푼이라도 아끼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스스로를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은 최저가에만 집착하지는 않아요. 평균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만족하고 구매하고 그 시간을 저를 위해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알뜰 상품 이용하기. 핸드폰을 구매하면서 약정이 끝나고 알뜰폰으로 갈아탔는데 처음 썼을 때 요금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알뜰폰을 한번 쓰기 시작하니 다시 그 비싼 3사 통신사 요금으로는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저는 현재 10기가 사용하는 요금제인데 금액이 2만 원이 안 돼요. 안 쓸 이유가 있나요? 교통비는 알뜰 교통카드로 절약합니다. 캐시백 형식으로 매달 10,000원 이상 돌려받고 있어요. 알뜰폰과 알뜰 교통카드 모두 이제 제게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네 번째, 신용카드 선결제. 제가 가진 신용카드는 한 개뿐인데 큰 돈을 써야 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한데 꼭 써야 할 때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전월실적 조건이 없는 혜택이었어요. 저는 현대카드 제로를 쭉 이용하고 있어요. 현대카드의 장점은 선결제를 하는 경우 추가 할인이 된다는 점이에요. 결제를 한 후 어플에서 선결제를 하면 결제해야 할 금액에 추가로 할인이 들어갑니다. 신용카드의 단점이 지출 관리가 어렵다는 것인데 선결제를 하면 지출 관리도 훨씬 좋더라고요. 다섯 번째, 쇼핑은 한 달에 한 번만. 저는 구매해야 할 것이 떠오르면 메모해두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면 쇼핑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하기 때문이에요. 옷이나 신발, 화장품 등 필요한 게 떠오르면 바로바로 메모해 두었다가 한 달에 한 번 쇼핑데이에 그 목록을 열어봅니다. 그 중에서 이번 달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아이들은 다음 달로 구매 기회가 넘어가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게 되고 구매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건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상 5가지 저의 방법이었는데요.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나니까 약간 찌질한 느낌도 들지만 제게는 사회초년생 시기에 쓸데없이 지출하지 않고 종잣돈을 모을 수 있었던 아주 감사한 방법들이었어요.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다시 저축이 유행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 무지출 챌린지를 하시는 분들께 제가 경험해온 방법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자 되는 날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